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0월 11일 이제 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 이제 역사상 두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하신 이제 한강 씨, 한강 선생님의 사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새로운 노벨상이죠.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시고, 꾸준히 이제 여성의 인권과, 그 다음에, 뭐 전쟁에 대한 것, 뭐 5.18, 제주 4.3 사건, 음, 등등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자신만의 색깔로 작품 세계를 표현하신 분입니다. 딱 사주를 봐도 이미 해월의 그 겨울의 계절이 있는데, 이 해월이라는 것은 저희 도비결 학문이라는 것에서는 시장 경제를 말을 하거든요. 그럼 시장 경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음, 말 그대로 이제 시장 경제에 의한 뭐 판매, 그 다음에 구매, 유통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월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계적으로 뭔가 확장시킬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직업에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천간에 있는 게 보면 또 정경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생산 체계라는 건데, 이 경신은 가을 겨울에 들어오게 되면 실물,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분이 작품을 실제적으로 남기는데 능하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거든요. 근데 가을 겨울 계절에 넘어오셔서 경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생산, 그러니까 남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책이라는 것을 생산해낸 것이죠. 그리고 정화라는 것도 이 겨울 계절에서는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경금이라는 게 마치 어, 깔끔하지 않고 세련되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생산 제품, 그러니까 원료라면 그 원료를 가지고 정화, 연구 개발을 해서 새롭게 뭔가 더 고차원적인 답을 내놓는 이런 체계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간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이 겨울 계절에서는 갑이 또 인간적인 부분에서 지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 갑이 정화를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천간의 구성을 봤을 때 정경이 되어 있는데 갑이 들어오면서 갑이 정화를 도와주면서 또는 경금이 갑을 또 분리해주고 쪼개줬죠. 그러니까 경금이 정화가 갑목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잘게 쪼개주고 그 다음에 또 정화가 나무 자체를 이제 말리고 태워서 열기를 발산하고 그걸 이제 또 경금을 열심히 녹여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여기에 만약에 이제 뭐 무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유 좀 도와줬다면 더 도와줬다면 어, 좀 더 깔끔한 일들이 발생을 했겠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지만 엄청나게 지금 명예적으로 이름이 났다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앞으로 시샘이 너무 어, 좀 심할 것 같다라는 거. 시샘이.
시샘. 음, 시샘을 조심해야 된다. 시샘을 조심해야 한다. 앞으로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좀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기는 어렵다.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죠. 제가 볼 땐 답답한 부분. 특히 이제 56 대운인 신사는 당장 2025년 14년부터 좋기 어렵다. 좋은 일만 생기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도 있겠으나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고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않은 일들이 많고 또 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본인의 명예, 타이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명예와 이름값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셔서 쉽게 생각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면 자신의 모든 것을 생선 뼈 발라 먹듯이 다 타인에게 이용당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본인의 것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고 좋은 명분이나 대의에 유혹당하셔서 본인의 삶과 생을 허무하게 소비시키는 일이 없기를 꼭 기원합니다. 참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주를 봤을 때. 물론 노벨상을 탄 건 굉장한 영광이고 전 세계적인 영광이지만 이게 본인이 좋기만 한 운에서 받으신 게 아니고 내가 또 나쁜 운과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신사대운이 오게 되면 자기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명성은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거예요. 오히려 내년부터 커질 겁니다. 오히려 내년부터 본인의 명성이나 이름은 더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상 자신을 통해 하려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자신을 이용하거나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특히 좋은 명분이나 대의를 가지고 와서 뭐 해봅시다 하는 사람들과는 더더욱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건 자기들의 명예와 영달을 생각하는 것이지 본인 한강님의 명예나 대의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런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좀 더 좋은 작가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봅시다, 이런 일을 해봅시다, 이런 정부 정책을 해봅시다 하지 마십시오. 혼자 개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사람을 만나고 강연에 올라서고 그런 것들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또는 뭐 경영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본인이 후회하는 것들을 줄이시려면 꼭 필요한 삶의 방식일 겁니다. 네, 그러면 한강님의 노벨상 수상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걱정하는 일들이 꼭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10년을 살았을 때, 66세가 되었을 때, 살아온 10년의 인생이 자기 스스로도 후회스러웠다라는 느낌이 없이 사시기를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겪으셨으니까 좋게 살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 한강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같은 국적의 사람으로서 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도 정말 존경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10월 10일이었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2대 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의 김유민 기자님이 쓰셨죠. 최근에 한국 축구가 홍명보 감독님 선임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 세 경기를 했지만 그 세 경기에서 이제 2승 1무를 했죠. 점차적으로는 서서히 이제 대표팀이 뭔가가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남자 국가 대표 축구팀이 10월 10일 요르단을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하였고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소집되지 않았고 황희찬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하여 악재가 겹쳤다. 왜냐하면 지금 소속팀에서도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이번 부상으로 인해서 또 소속팀에서는 더더욱 결장을 하고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참 황희찬 선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빨리 반전을 시켜야 하는 시기인데 하여튼 이게 안 풀릴 때는 뭘 해도 잘 안 풀려요. 답답하지만 어찌되든 뭐 요르단을 상대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이겼다라고 평가절하 할 수도 있지만 그 경기에 졌으면 모든 욕을 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긴 게 천만다행이고 경기력도 충분히 개선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그냥 양쪽으로 패스해서 그냥 볼 돌리는 그런 걸 하다가 저번 경기까지는 이번에는 여러 군데로 침투 패스도 자주 주고 선수들 자체가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선수들이 여유가 있어야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조직력도 개선되고 있고 서로들 간에 안정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좋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은 홍명보 감독 선임 중 선임 절차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감독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뜬금없지만 광화문 현판, 남대문 현판이죠. 그걸 이제 굳이 한글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또 하시고 거기에 반박을 해서 문화청장이 이미 고증과 역사적인 부분에서 다 완벽하게 고증을 한 현판이기 때문에 현재 현판이 한자로 적힌 현판이 고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문화유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은 경우 과거의 문화유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과거를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현 시대의 사람이 현재의 모습으로 과거의 문화유산을 바꾸자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문화유산의 정통성이나 역사적 가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유인촌 장관이 사실 이제 그 장관 자리는 뭐 큰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발언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관 끝나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장관은 조용히 자신 일 하면서 연금이나 받고 명예나 챙기는 자리입니다.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시고 업적이나 명예에 올릴 궁리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나 주지 않도록 조용히 계시는 것이 장관 연금
타 드시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조용히 사세요 그냥. 장관 하나 됐다고 말이야. 연금을 평생 동안 얼마나 받아먹습니까? 장관 연금 받아서. 그게 일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이나 시민이나 국민이 볼 때는 얼마나 스트레스, 허탈함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지. 그것도 좋은 일을 뭐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명예 챙기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냥 큰일 해내시길 바라는 거 없으니까 괜히 또 지금 이번에 노벨문학상 타신 한강님을 통해서 뭔가 또 국가적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려고 들지 마시고, 이나 대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의 명성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인천 장관님 그냥 조용히 살다가 임기 끝나면 야인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시민과 국민을 위한 방법입니다.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축구로 이야기했지만 어찌됐든 유인촌 장관님의 말로 이야기에 대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울신문 강동용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KDI 내수회복 지연돼 경기 개선에 제약이 있다. KDI는 10월 경제동향을 발표했는데 12개월째 내수 부진을 이야기를 했다. 4개월째 경기 회복 지연 요인으로 내수를 지적했다. 그러니까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2개월째 내수 부진 진단을 내놓은 가운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내수 회복 지연을 꼽았다. KDI는 10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 지연이 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7월부터 4개월째 이런 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KDI는. 그러면은 내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야기를 하는 바가 뭐냐 하면 금리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현재 한국 금리가 너무 높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건설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고 또 투자나 이런 것들도 위축되어 있다. 이걸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다. 그래서 건설업부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투자도 위축되었다.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이 널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금리를 현재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집값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저번에도 보면 제로금리 코로나에서 제로금리 할 때 금리가 싸니까 돈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전부 투자하기 바빴죠. 물론 그때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신 분도 계시고 돈을 못 버신 분도 계시고, 근데 오죽하면 돈을 빌려서 금융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럼 그 금융 투자를 하면서 그것들이 돈을 빌려서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집 투자하고 그러면서 돈이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누구나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누구나 벌 것 같았으면은 가난이라는 게 없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KDI 한국개발연구소에서는, 연구원에서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수 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라고 현재는 진단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의 금리 인하는 반드시 이제 미국하고 비슷하게 떨어지거나 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거나 선제적으로 반응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왜냐면 지금 요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내수 부양 발표를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가능한 국가예요. 그런 제한을 말을 하는 게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자유를 강제하거나 강제성을 지닌 것들을 발표해서 반드시 국가에 바로 적용되는 게 불가능한 상태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지독할 정도로 이 빈부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기사들도 있었죠. 한국이 여전히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그 말은 물론 제가 사주를 봐서도 우울증이 오는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는 많아요. 우울증이 오는 시기가. 뭐 연달아서 20년, 30년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이유는, 우울증이 오게 되는 이유는 이제 사주의 오행과 같거든요. 5가지가 있어요. 오는 이유. 이제 첫 번째는 인간관계. 두 번째, 사회적 평판이나 말 그대로 이제 의식주.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가난할 때. 세 번째는 이제 돈을 잃거나 망했을 때.
그 다음 네 번째, 자신이 큰 병에 걸려 있거나 삶이 너무 힘들 때. 이제 다섯 번째, 사기를 당하거나 어, 이제 앞길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이제 사주상으로는 이러한 문제일 때 또 반응을 잘 안 하는군. 이러한 문제일 때 다섯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최대한 겪지 않는 게 자기가 스스로 겪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살기 힘들고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운인지 알면 참 좋지만 이건 그냥 사주를 일반적으로 공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셔서 사주에 대한 전문가를 통하시거나 아니면은 의학적인 부분에서 정신과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셔서 우울증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셔서 어떻게든 개선을 해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극단적 선택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약을 먹고도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약이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정신과 약들은. 그렇기 때문에 개선된다, 좋아진다가 아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어, 저한테 지금 이제 가려서 잘 안 보이는군요. 음, 잠시 이렇게 위치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오시는 경우들을 지금 사례 다섯 가지들을 보고 주의를 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주의를 하시기를. 인간관계, 먹고 사는 문제, 가난할 때, 돈을 잃거나 망했을 때, 자신이 큰 병에 걸려 있거나 삶이 너무 힘들 때, 사기를 당하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자살을 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한다.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게 누군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파할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삶에 너무 혼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바람이 불면 당연히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의 풍파가 불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혼자는 아닙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보면 있고, 반드시 찾아보면 있고, 반드시 사람이 절망할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절망도 사람은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꾸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할 수 있고 가능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을 지니고 계시고 할 수 있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저 또한 흔들리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물론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기 싫고, 더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기 싫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끝을 내는 거잖아요. 더 이상 고통받기 싫기 때문에. 근데 그 수단과 선택과 방법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마저 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풍파에 흔들린 거고, 내가 조금만 지나면 더 개선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데, 그 미래의 시간마저도 내가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삶의 평안을 없애는 길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바람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바람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이 내용은 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